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폴리시 스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그 공간에서 마코프 체인을 원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논리 전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터블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한정하고 논리 전개를 한 거였어요. 일단 왜 이러한 공간을 또 생각해야 되는지 좀 모티브를 보면은 원래 MCMC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성공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조건부 확률에 따라 가지고 x에서 x 프라임을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조건부 확률을 정해 갖고 이 조건부 확률에 따라 가지고 x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요것들을 이용해서 뭐 만들게 되면 이제 이 무한대 분포가 뭐 정상 분포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서 MCMC 샘플링이 이제 성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뭐 에르고딕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 확률이라는 단어가 약간 우리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단어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제가 확률을 정의하는 게 까다롭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는 것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냐 라는 거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정의가 잘 되는 애냐라는 거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져보면은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도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는 뭐 정의하는 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는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상태 공간이 이제 카운터블일 경우에는 그냥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조건부 확률들이 이제 딱딱 모아갖고 심지어 이제 매트릭스 P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었죠. 뭐 이제 그 P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거 하여튼 확률을 의미하는 그 무한 차원 매트릭스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과 같이 언카운터블인 케이스는 그러니까 상태 공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먹은 케이스에서는 이게 좀 까다롭죠. 그렇죠? 확률을 의미하게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때도 까다롭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폴리스 스페이스라는 곳에서는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잘 정의가 됩니다. 마치 그 보레셋에서 매저가 잘 정의되어 갖고 우리가 확률이 잘 정의되는 것처럼 이 폴리스 스페이스라는 곳에서는 이게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조건부 확률들을 모아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P를 만들 수는 없는데 펑션의 형태로 트랜지션 커널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저 띠오리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데를 이제 가도 좀 더 오랫동안 통계를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 메저 띠오리는 이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뭐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뭐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더 이론적인 건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대학원 가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속형일 경우에도 지금까지 했던 논리 전개가 일단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언어는 이제 뭐 P가 매트릭스 혹은 이제 매트릭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파이 같은 것도 벡터 혹은 이제 벡터 비슷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케이스에서만 이론 전개를 이제 다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P가 트랜지션 커널이라는 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논리 전개가 그냥 똑같구나 라고 그냥 알고만 있고 나중에 이제 왜 똑같은지는 엄밀하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할 거는 아무튼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쓰여진 언어가 아니죠. 요거는 엄밀하게 쓰여진 언어가 아니고, 얘를 이제 엄밀하게 쓰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연속형이라고 해도 그냥 이상형처럼 이제 이악 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악 물고 생각을 해서 이상형처럼 생각하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대학원 수준의 교재에서도 요거를 이제 카운터블일 경우로 한정을 하고 논리 전개를 막 곱셈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뭐 요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게 너무 엄밀하지 않고 찝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엄밀하게 논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이 논리 전개는 틀렸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맞는 거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좀 많은 거를 공부해야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죠. 폴리스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낼 겁니다.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천재적인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 이전의 테크닉은 요전에 이제 사용했던 테크닉을 한번 볼까요? 요거 이런 식이었죠.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물결 하나 넣어줘서 됐다. 띄어쓰기 이 꼴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업세턴스 프로버빌리티라는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를 이제 채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이전의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은 좀 더 이제 새로운 테크닉인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확률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 그러니까 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확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러한 확률을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값이 0.4이고 요 값이 0.5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y로 이제 옮겨가는 확률이 0.9분의 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죠? 9분의 5일 확률로 새로운 y를 선택을 하겠네요. 그런데 이 업세턴스 프로바빌리티에 넣게 되면은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얘는 0.4분의 0.5가 되겠죠. 똑같은 상황에 얘는 이제 1이 넘죠. 그럼 이제 요거 전체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무조건 y로 갑니다. 결국에는 요거 있죠. 요거는 그 만약에 파이 x보다 이게 이거인 경우에는 무조건 100%의 확률로 y를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인 경우에 이 값이 1보다 크게 될 테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값은 이제 1이 나오기 때문에 y는 이제 100%의 확률로 선택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이거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 조금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얘가 0.5라고 치고 얘가 0.4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y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번에는 9분의 4의 확률로 새로운 y가 나오는데 요 새로운 테크닉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률이 계산되냐면은 0.5분의 0.4의 확률로, 그러니까 80%의 확률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추천을 좀 더 잘 선택하는 거예요. 추천받은 Y를 웬만하면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얘는 되게 이제 추천받은 Y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대신에 얘는 이제 추천받은 Y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래프가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테크닉 같은 경우는 샘플이 이렇게 뽑히다가 한 번 이렇게 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갔다가 또 비슷한 샘플이 뽑히고 또 한 번 이동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이 뽑히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운 Y를 이제 제가 계속 리젝을 한 거죠. 나 이제 추천받은 거 쓰지 않아. 지금 X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리젝한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Y를 계속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그 이전 시점에 덜 디펜드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무튼 뭐 새로운 테크닉이 있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족해야 될 건 만족을 해야죠. 디테일 밸런스 컨디션을 얘가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따지면 되죠. 요거로 따지면 되는데 여기에서 P의 XX 프라임과 P의 X 프라임 X 구하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하고 구한 거로 볼까? 이거 뭐 별로 그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 말고 그 전에 있던 거 요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0분의 10분의 1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요게 요거로 대치가 되면 되니까 요거를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준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고 x가 아이고 y가 맞구나. 여기는 x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바꿔주고 x에서 x 프라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x 프라임에서 x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따져보면 요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얘를 넣어줄 건데, 일단은 경우를 좀 나눕시다.
첫 번째 경우는 파이 x 프라임이 파이 x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의 x 프라임은 뭐가 되지? 요거를 정리하면은 10분의 1에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p의 x 프라임의 x는 10분의 1 곱하기 요거니까 얘가 더 크니까 파이 x 프라임에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스타에서 좌변을 보면은 파이 x에 요거로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10분의 1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을 보게 되면은 파이의 x 프라임에 요거로 곱하면 되니까 파이의 x 프라임 파이의 x 곱하기 10분의 1이 돼가지고 파이의 x에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러한 거를 따져보면 되죠.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p의 x 프라임이 이번에는 10분의 1에 파이의 x에 파이 x 프라임 이렇게 되고 p의 x 프라임 x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파이 x에 요거니까 요거로 곱하면은 10분의 1에 파이의 x 프라임이 되고 정리를 하면은 10분의 1에 파이의 x 프라임이 되죠. 그리고 우변을 정리하면은 요거는 파이의 x 프라임에 요거를 대입하면 10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얘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만족을 하고 요 경우도 스타를 만족하죠. 그래서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QBC를 동일한 논리 전개를 따르며 그래서 얘가 이제 에르고딕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러한 방식으로 뽑혀진 x가 에르고딕하다라는 걸 이제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얘가 에르고딕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새로운 테크닉으로 뽑아도 무방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 새로운 테크닉으로 샘플을 뽑아보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러한 방식으로 샘플을 뽑았잖아요. 프로바빌리티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게 아니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뽑아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요렇게 디스크릿한 케이스로 논리 전개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할 때는 그냥 디스크릿한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논리 전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